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해보지요. 지금 이제 단일화가 사실은 좀 주춤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 요새버스 사고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낼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장 네. 어제 그 사고 있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빨리 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밤에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고가 기자들에게 한 8시쯤 날라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사고 소식을 못 들었을 때 아, 이건 단일화와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는 모양이구나. 뭘까? 최후 통첩일까? 아니면 결렬 선언일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었어요. 시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 빨리 답해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이 사고 때문에 좀 당장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단일화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이렇게 같이 선거를 치르는 분들을 추스러야 되는 시기에 단일화와 관련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관한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차라리 후보들끼리 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는 오히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예상은 되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지 저는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명확하게 어느 정도 얘기했죠.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거의 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또 뭐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느 정도 국면이 지나간 후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준석 대표 태도가 변화가 생긴 겁니까? 총리나 장관직이 안 후보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경쟁적 단일화보다 더 나은 명분을 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 좋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는 그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나 이런 것을 끌고 갈 에너지가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의 여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본인의 별의 순간을 놓친 것 아닌가.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하는 첫날에 이제 갑자기 단일화 이슈를 던지면서 조금 저희로서도 좀 생뚱맞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경쟁적인 단일화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지점은 좀 지나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박하게 대하면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너무 우리가 오만해 보이거나 아니면 큰 당이 작은 당을 무시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하면서 품는 모습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보기에는 어떠세요? 단일화 가능성.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완벽히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양자 담판에 의한 단일화밖에 안 남았네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양보에 의한 단일화밖에 안 남아있는 게 정치적 현실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를 맨손으로 안철수 후보가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정치적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야합이라고 평가하든 어찌됐건 정치 현실 정치에서는 뭔가를 주고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무엇이냐? 가장 나온 게 공동정부 이야기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부 보장한다든지 나아가서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연합공천이나 이 정도가 정치적 상상이 가능한 최대 수준 아닌가요? 저는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전격적으로 만나서談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기남 대변인, 네. 지금 혹시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보다는 그 소위 그 다음 정부는 이른바 통합 정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을 열어놓고 어떤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해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꼭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김동연 후보라든지 소위 함께 할 수 있는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가겠다 뭐 그런 정도 스탠스로 보여지고요.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는 이미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예. 이제 남은 것은 소위 이른바 기본적으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아주 입장을 항상 취해 왔는데 자, 흡수합병을 전제로 한 안철수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동상이몽 속에서 시간을 쭉 끌고 갈 거예요. 그 지지율의 추이를 쭉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흡수합병식 단일화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자체도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단일화나 또 국민통합 내각 사실 이런 것 좀 연구하고 전략 짜는 것이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서 통합정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좌우 이념을 떠나서 모든 것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 그런 인물로 우리는 정부를 꾸려가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일성이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뭐 후보 등록 직전까지만 해도 다 우린 준비됐고 그다음에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항상 기자들이 질문하면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그리고 그 버티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은 단일화 국면에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막판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루 전이라도 안철수 후보는 또 뭔가 이 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우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지켜보고 또 방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홍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의람 대변인. 오히려 이번 그 안철수 후보의 안타까운 사고가 완주로 가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뭐 상당히 뭐 해석이 필요할 텐데 예. 아마도 조홍천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다. 예. 그 초심은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의 어떤 을 우뚝 세워서 한국 정치의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소위 이른바 다당제를 그 어떤 그 토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주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단 조홍천 의원이 보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는 것 이거 선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 혹은 철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낸 거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 변수가 된다는 얘기는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뛰어서 해도 참여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유세 중단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물론이고 완주까지도 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질에 아마 안철수 후보의 기질과 성격에 기반한 분석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내심으로야 몇 퍼센트가 되든 끝까지 완주해서 새로운 정치 10몇 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주관적 의지죠. 근데 객관적 조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양진영으로 흡수되면서 빨려나가서 안철수를 오롯이 지지하는 게 한 자리 숫자가 나온다면 선택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지창이라든지 옆에서부터 임명진 목사라든지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죠. 예. 오늘 시사 1번 여기까지 하죠. 김종인 양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4시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나와주십시오. 너무 예. 그냥 솟알같이 지나간대요. 네, 1번지 똑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정갑 당협위원장 네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